자,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주어에 관련된 수로 구분입니다. 물론 2016년도 2016년 수능에서의 문법도 결국 주어 동사의 관계를 물었는데 참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문장에서 크게 주어하고 술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인데, 자, 여기에다가 형광펜. 자, 주어하고 술부로 이루어져 있다. 주어를 뭐라고 하느냐면 핵이라 그래. 헤드라 그러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명사가 그 역할을 합니다. 물론 동명사나 부정사도 주어의 핵을 역할을 한다. 그 다음 수로에서의 핵은 동사입니다. 됐지? 그래서 우리가 주부에서는 주어가, 술부에서는 동사가 이렇게 핵이 되는 거야. 또 이 동사 성질에 따라서, 즉 동사 때문에 목적어나 보어가 와야 돼. 또 이 목적어하고 보어가 둘 다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지금 예를 보면 주어 동사인데 이 동사에 따라서 보충해 줄 수 있는 단어가 그지? 몇 개가 오냐? 일형식. 자, 아무것도 안 와도 돼. 요걸 일형식이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 없이 보충하는 단어만 와. 요게 이형식이고, 목적어가 하나만 와. 요게 삼형식이고, 목적어가 누구누구에게 뭐뭐을이라는 간목, 진목이라 그러지? 요걸 간목이라 하지. 요걸 직목이라 하잖아. 그지? 요걸 몇 형식이야? 사형식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데 그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이 뒤에 붙어요. 이렇게. 요걸 뭐라 한다? 오형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동사 때문에 뒤에 오는 요소가 결정이 나더라. 그래서 이 동사가 되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보면, 자, 우리가 두 번째 필수 요소와 선택 요소가 있는데, 문장에서의 필수 요소는 동사가 필요로 하는, 자, 주어나 목적어나 보충 역할을 하는 요소가 필수 요소야. 쉽게 말하면 보어나 목적어, 주어는 꼭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요소가 없으면 문장에서 문법에 어긋나는데 선택 요소가 있어. 이 선택 요소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단 시간과 장소, 방법, 이유의 정보를 더하는 부사어야, 부사어. 물론 있으면 더 좋겠지, 그지? 구체적이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장에서는 이 요소가 없어도 문법에서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수능에서 물어보는 문제는 어디겠노? 없으면 문장이나 절이 어긋난다 했잖아. 그러면 이걸 물어보겠나? 필수 요소를 물어보겠나? 선택 요소를 물어보겠나? 당연히 필수 요소를 묻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밑에 한번 봐봐. 여기 보면 나는 네 아버지를 봤다. 이거는 맞는 문장이란 말이야. 왜? 이게 목적어 역할 와야 되니까. 이게 필수 요소거든. 나는 보았다 오늘 아침을. 이거는 없어도 되는 거야. 이거 틀린 거라 이건. 그러면 내가 너의 아버지를 보았다. 이거는 필요 요소고 이건 선택 요소니까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책은 쓸모가 없다. 이건 당연히 필수 요소야. 근데 이 박스는, 상자는 왜냐하면 구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 요소거든. 이거 뭐 굳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해되지? 무슨 말이 되나? 그러면 나중에 너가 문법 문제 풀 때 맞느냐 틀리냐라고 묻는 거는 결국 누구나 필수 요소야. 이 필수 요소를 학생들이 아느냐 모르냐지 이런 선택 요소를 갖고 묻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정형 동사가 뭔지를 배웁시다. 우리가 영어에서는요, 모든 문장에 한 개의 동사가 필요하다 그러지. 쉽게 말하면 정해진 동사야. 이 주어를 나타내주는 정해진 동사. 이걸 뭐라 한다? 정형 동사야. 그러면 이 정형 동사의 특징이 뭐냐? 이겁니다. 시제를 가지고 있죠. 현재나 과거.
그 다음에 주어의 단복수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정형 동사야. 그런데 반면에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거를 비정형 동사, 다른 말로 하면 준동사라 그러죠. 자, 이것들은 시제를 표현할 수도 없고 단복수를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봐봐. 정형 동사에 현재일 때는 S, 과거일 때는 ED야. 옛날에는 영어가 주어가 1, 2, 3인칭 가리지 않고 무조건 현재면 S고, 알겠나? 1인칭도 S, 2인칭도 S, 3인칭도 S. 그럼 현재야. 근데 D를 붙여버리면 전부 다 뭐겠노? 과거겠지. 아주 단순했죠. 그죠? 근데 왜 단순했을까? 만나는 사람이 단순하거든. 안 그래? 그때 그 당시는 그 마을에 몇 명만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언어가 어떻게 해? 언어는 사회성을 갖거든. 자, 사람이 늘어난다. 옆집 마을과 그 다음 옆집 마을 또 만나. 사람들끼리. 그러면 니하고 내하고는 대화가 되니까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맞지? 1, 2인칭은 인식이 가능해. 근데 3인칭은 없으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니하고 내는 S 쓰지 말고 안 보이는 인간만 S 써서 현재라고 표시하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간소화된 거겠지. 맞지? I goes, you goes, he goes 하다가 I go, you go, he goes 구별이 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언어가 변화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한번 봐봐. bring 괜찮습니다. to bring 안 되죠. bringing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형 동사만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그럼 봐봐. 시험 문제 어디에 포커스를 두겠노? 바로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두겠지. 정형 동사는 시제나 수를 표현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표현이 안 돼 있으면 맞나 틀리나? 틀린다 이 말이야. 됐어?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로 가봅시다.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봅시다.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는 뭘까요?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대상이 되는 거니까 명사, 구, 절, 동명사, 부정사구. 됐습니까? 요런 것들이 주어, 목적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동사를 찾아야 되겠네. 자, 동사를 한번 찾아볼까? threw away, was, is, promise. 이게 다 동사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고, 요거는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절, 요것도 주어에 해당하는 동명사절, 요거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정사. 자, 쌤이 형광펜을 한 것들이 전부 다 바로 목적어 주어로서 사용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 그리고 이제 단수 취급한다는 거 잘 봐. 주어가 절이나 주어가 구나 됐지, 동명사구나 뭐 부정사구나 마찬가지야. 항상 단수 취급을 합니다. 자, 주어에서의 핵이나 수로 동사는 반드시 일치가 됩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는 이 whether가 주어의 핵이야. 그럼 동사는 당연히 이렇게 is가 되고, 나머지 in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은 전부 다 뭐야? 수식하는 관계잖아. 그지? 이거는 사실은 뭐 없어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그다음 밑에도 girls 이게 주어고, were 이게 동사죠. 그다음 on swim team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지? 그래서 주어의 단복수 관계는 바로 이 핵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 washing the dishes 할 때 이 dish가 주어가 아니고 누가 주어지? 핵은 washing. 얘가 핵이라. 그럼 동사는 당연히 is가 되는 거지. 이게 s 붙었다 해서 이거 are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results. 당연히 얘가 주어가 됩니다. 동사는 wer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the number야. the number. 그 다음에 동사는 is가 됩니다. is.
넘버가 되면 어떻게 될까? 보세요. 넘버는 이렇게 수식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를 쓰재. 항상 더를 쓰면 뒤에서 수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이 되나? 그럼 여기서는 students. 얘가 주어가 돼. 그럼 동사는 speak.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주어를 보충합니다. 자, 주어를 보충하는 보충어는 보통 어떤 문장이나 절을 완성하는데 필수 요소야, 필수 요소. 그래서 주어의 보충어는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는 속성을 말하는데, 자, 보충 역할을 하는 요소, 형용사, 명사구, 명사절. 근데 부사어구나 특히 방법을 나타내주는 부사는 보충어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수학 문제가, 자, 이 is가 지금 뭐냐? 이게 지금 보충어야. 수학 문제가 쉽다. 보충어라는 것은 동사를 보충하는 게 아니라 주어를 보충하는 거야. 하늘이 검게 변했다. 폭풍우가 다가왔을 때. 그럼 이것도 하늘에 해당하는 sky를 보충하는 거야. 얼마나 많은 How could so many have remain이야? 오랫동안 남아 있었느냐? 그럼 여기에 보고 있는 이 silent의 주어가 누구냐면 so many. 맞지? 이 many가 주어가 되고 얘를 보충 설명한 거고. Stacy was a good speaker. 그럼 여기 있는 a good speaker 이게 지금 Stacy를 설명해주는 바로 보호가 되고. 그 다음 여기도 is라고 하는 이 뒤에 있는 이 that 절이지, 그지? that 절. 요게 뭐겠노? 요 is라는 동사에 또 이 was라는 동사의 보호로서 역할을 하는 거야. 주어의 보충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격 보호를 이야기한다. 됐지? 요걸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그 다음 목적어에 대한 보충어로 가봅시다. 목적어의 보충어는 당연히 목적어 뒤에서 설명해야 되겠지. 그래서 문장에서의 동사의 역할, 목적 역할을 하는 요소의 속성을 설명하는 요소인데, 자, 우리가 만들었다. 그들을 행복하게. 맞지? 그럼 그들을 설명하는 게 해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제안이 우스꽝스럽다. 이 제안을 설명한 게 ridiculous지. 나는 생각한다. 짐이 매우 믿을만하다. 그럼 결국 짐과 high trustworthy 요거 둘의 관계잖아. 그러면 전부 다 여기서 끊어야 돼. 이렇게 요거 하나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겠지. 무슨 말이 되죠, 그죠?